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삼입니다. 레지오 말의 공인기호본 제31장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는 레지오 단원들이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책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지오 단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책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바쁜 세상에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해서 장별로 올려놓으니까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휴대폰만 꺼내서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나눔복지 차원에서 게재를 하는 겁니다.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 레지오를 확장하는 일은 상급 평회에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며 꾸리아 간부들만의 의무도 아니다. 이것은 꾸리아 평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일반 행동단원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단원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때따로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권유하거나 또는 서신으로 접촉하는 것은 이 의무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그 밖에도 각자에게 알맞는 독특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 레지오 기관에서 레지오 확장을 위한 추진 본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아마도 레지오는 곧 세상 모든 곳에 퍼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농장에는 서로 일하겠다고 몰려든 일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이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이라는 중요한 이 두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수시로 촉구하여 단원들로 하여금 각자 이 의무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도록 해야 한다. 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프레시디움은 수없이 많은 선행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프레시디움을 하나 더 설립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간부들만이 아니라 단원 모두가 이처럼 바람직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야 한다. 프레시디움 주회협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단원들의 활동보고나 다른 회합 순서를 늘 단축해야 하는 형편이 되면 이제 프레시디움을 나눠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경우의 분단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이때 분단을 미루면 프레시디움은 포화 상태가 되어 레지오의 생명을 확대시키는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체의 존립까지도 어렵게 된다. 어느 단체 지역에 또 하나의 프레시디움을 세우자는 제안이 있을 때 현재의 프레시디움만으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을 종종 듣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즉 레지오의 으뜸 가는 목적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 성화를 통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성화되도록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주요한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다. 작은 지역에서는 서로 가입한 단원들에게 활동거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새 단원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한 계속 찾도록 해야 한다. 레지오는 단원 수를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 레지오 대열에 들어와 있는 단원들보다 더 우수한 일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드러난 활동 거리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면 주의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라.
기계를 움직이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활동거리를 찾아내야 하며 그 활동거리는 찾으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프레시디움을 분단할 때는 기존 프레시디움으로부터 간부나 신입 단원을 적정한 비율로 신생 프레디움에 전속시킴으로써 영지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프레시디움은 단원 중 가장 훌륭한 제목을 새로 설립되는 프레시디움에 보내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야 한다. 여기서 그 꿀벌 생각이 나네요. 벌들이 자기가 쓰던 분봉을 새 단원한테 주고 그 다음에 기존 그 벌들은 나가서 새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어려움없이 자기가 살던 집은 아기들한테 주고 자기들은 나가서 새 집을 짓는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가장 건전한 형태의 접붙이기다. 새 프레시디움에 단원을 내주어 단원수가 줄어든 기존 프레시디움은 그 빈자리가 곧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올바른 사도직 정신은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프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고장에서는 레지오 경험이 있는 단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설 단원이 무엇보다도 교본을 철저히 공부하고 해설서를 참고하여 프레시디움을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고장의 프레시디움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업이 더욱 흥미로워지고 나아가 프레시디움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며 더욱이 단원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양을 올바로 키울 수 있게 된다. 3.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단원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상당한 기간 레지오 단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수준은 일반 신자들보다 자연히 높아진다. 이 점을 새 단원 모집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새로 입단하려는 사람에게 이미 오래 단원 생활을 통해 도달한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프레시디움은 흔히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집 실적이 나쁘다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모든 상황을 두루 살펴본다면 이러한 변명은 거의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프레시디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단원을 모집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 이는 단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단원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프레시디움이 단원 모집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즉 창설 단원이나 일반 기존 단원조차도 대부분 떨어져 나가야 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입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부적격자를 가입시키는 위험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신자에게만 단원이 되는 혜택을 베풀고 그 밖의 대다수 신자들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엄격한 것은 너무 느슨한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의 경우와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은 일꾼을 부족하게 만들며 일꾼이 모자라면 사도직 활동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단원 자격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디움은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모험적인 요소를 전혀 없앨 수는 없다. 단원의 적격성을 확인한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행동해 보는 것이다. 부적격한 사람은 입단하더라도 활동이 부담스러워 곧 탈퇴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모범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군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능한 사람이 끼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군대의 조직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통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도 군대인 이상 많은 숫자의 단원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레지오의 단원의 자격 요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량한 보통 신자들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영신적이고 치밀한 조직은 단련과 규율이 필요한 신자들을 단련하고 통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초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평신도들에게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높은 덕성과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만을 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레지오 단원이 대개 적합한 신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원이 된 후 젊어져야 하는 부담을 기쁜 마음으로 떠맡겠다는 신자가 적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격이 충분한 신자가 입단하지 않는 이유는 프레시디움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가라앉아 있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레지오는 단원 자격을 젊은이들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을 찾아 그들의 마음을 사도록 해야 한다. 레지오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목적 달성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떠한 운동도 그 영향력을 널리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미래를 짊어질 열쇠가 아닌가.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합당한 취향을 이해하고 허용해 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거나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밝고 너그럽고 정열적인 젊은이들이 레지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흔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마도 그 말이 사실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며 정작 신앙과 관련된 일은 맨 마지막 순위에 들어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릇된 가치 척도에 따라 살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도직 생활은 우리 생활의 최우선 순위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일들은 사도직에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 차례로 물러서게 해야 한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심 단체가 지녀야 하는 기본 법칙은 영속성을 지니고 사도직 활동을 온 우리에 확정시키며 가급적 많은 영혼들을 접촉하는 것이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창세기 1장 28절. 이 생명의 법칙은 신신단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베르샤미나드는 이 법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복되신 동정녀를 위하여 영혼들을 손에 넣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모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신찬 행진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리아의 편찬 성막 소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